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인섭은 작은 식탁 위에 앉아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장남 태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제사상 치르느라 온 가족이 모였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사 도중 태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순간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인섭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로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녀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를 떴습니다. 태수는 인섭에게 방을 따로 마련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젠 나 혼자 살아볼 때도 됐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태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인섭은 방 안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속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닫는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아파트 현관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젠 건강 생각해야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희미하게 주름진 눈가엔 피로와 결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낡은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분이시라면 조용히만 지내주시면 돼요.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인섭은 고맙다고 말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작은 창문,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낡은 라디오 한 대. 그는 가방을 구석에 두고 조용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는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낯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칠째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인섭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전기밥솥에 밥을 안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밥 짓는 냄새와 습한 벽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 슈퍼의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일하는 젊은 점원이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인섭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목깃을 올려 세웠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도시락과 커피 한 캔을 샀습니다. 계산대 너머의 아르바이트생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그의 말에 인섭은 잠시 웃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손에 쥐고 골목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장기 두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인섭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켜자 청취자의 외로움에 관한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섭은 볼륨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기대 앉았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에서
낯선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기침 사이로 낮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분 괜찮을까 마음속에서 한 번쯤 나가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감기약 한 통을 사서 돌아온 그는 그 약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옆방 문 앞에 봉투를 내려두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약 좀 두고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후에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섭은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이 괜한 일을 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따라 노래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쓸쓸함 속에서도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인섭은 문틈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던 옆방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약 정말 고마웠어요. 인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그녀의 이름이 박 여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자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며칠 뒤 인섭이 장을 보러 나가려 문을 나서는 순간 박 여사가 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그녀의 손끝은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귤 좀 나눠드릴게요. 혼자면 음식 남잖아요. 박 여사는 웃으며 귤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귤 껍질에는 시장의 먼지 냄새와 함께 사람의 체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섭은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귤 하나를 까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고요했던 방 안이 조금 덜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귤 껍질을 버리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냄새란 게 이런 거구나. 며칠 후 인섭은 우연히 박 여사의 방 앞을 지나가다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는 그가 매일 듣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잠시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밥상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작은 멸치볶음 한 접시였지만 이유 모를 설렘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낡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김인섭은 평소처럼 아침밥을 짓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늘 들리던 옆방의 라디오 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벽 너머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어디 다녀가셨나 혼잣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불편해져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안쪽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인섭은 망설이다가 1층 관리인에게 내려갔습니다. 저 옆방 사시는 분 며칠째 안 보이시네요. 관리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 어제부터 문도 안 열던데요. 한번 가볼까요? 둘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관리인이 비상열쇠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바닥에 박 여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엎질러진 물컵과 약 봉지가 굴러다녔습니다. 인섭은 급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인이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인섭은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던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자 구조대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운 박 여사를 들것에 눕히는 동안 인섭은 한 발자국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어지자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홀로 복도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귤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건네주었던 그 귤이었습니다. 인섭은 그 조각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향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인섭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여느 때처럼 음악을 흘려보냈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트를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얼굴이 얼얼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작은 장례식장에는 조화 몇 송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박 여사의 영정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인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객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먼 친척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간단히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남겨진 건 고요한 시간뿐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옷깃에 스며들었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귤을 내밀며 웃던 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인섭은 다시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며칠 전처럼 밥 짓는 냄새 대신 쓸쓸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귤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시장에서 샀던 것이었습니다. 귤을 하나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니 박 여사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귤을 벽 쪽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라디오를 끄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라디오의 불빛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인섭은 라디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볼륨을 줄였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지자 방 안의 정막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귤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그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골목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안에는 반찬 하나 없었습니다. 반쯤 남은 김치통과 몇 알의 계란이 전부였습니다. 쌀통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쌀통을 바라보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박 여사의 빈방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대로겠죠. 그 생각에 가슴이 저릿하게 쪼여왔습니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귤 봉지를 만졌습니다. 껍질 사이로 남은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이 인섭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무게에 눌리듯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저절로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번호판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금 걸면 뭐라고 말하지?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받은 태수의 목소리는 놀란 듯 떨렸습니다. 인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막혔습니다. 결국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외롭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수화기를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어쩐지 이 방의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인섭은 천천히 일어나 조명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둡지만 마음속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찾아올 소리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김인섭이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손에는 따뜻한 국밥 포장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인섭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국밥을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가득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식사 시간이 오랜 단절을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 하나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귤 한 봉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귤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너무 춥네요. 이러다 병나세요. 인섭은 괜찮다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태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손녀도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인섭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은 공기 속에 작은 온기가 번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가방을 들어 차에 실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겨울, 그리고 박 여사의 방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속으로 짧게 인사하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집 앞에는 손녀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따뜻함이 오래된 기억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이구나.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아침, 김인섭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부드럽게 귀를 간지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셔츠 단추를 채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녀가 써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도시락 배달 다녀오세요. 화이팅! 그는 웃으며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일은 그를 다시 세상과 이어주었습니다. 그날도 인섭은 배달 가방을 메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계단 아래 문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박 여사가 떠올랐습니다. 귤 한 봉지를 건네며 웃던 그날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져내리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말아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손녀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달려와 그의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응, 밥 나누고 왔다. 그의 대답에 손녀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세상의 모든 위로가 담긴 듯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는 책상 위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그 곡은 한때 박 여사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불빛이 작게 흔들렸지만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용히 귤 한 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귤의 향기가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 향 속에는 지난날의 고독과 새로 피어난 평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인섭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자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외로움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인섭은 비로소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